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K-팝 전문 공연장 건립 사업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울 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19,300석 규모의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 공연장과 K-팝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송도와 경기 화성, 경기 고양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노선은 통행 수요와 노선 혼잡도, 지자체 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체 가구 수의 12.9%인 94,908가구가 총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체납 비율은 충북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10%가 넘는 체납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중형 공연장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그리고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고요. 향후에 창동 환승 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창업 및 문화단지와 함께 창동 상계 지역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KRC 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김동빈 이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감이 큰 교통 호재죠. 광역 급행철도인 GTX 중에서도 가장 빠른 GTX A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는 GTX 노선, 그중에서 가장 빠른 A노선의 이제 지역 분석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에서 남쪽으로 동탄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A노선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24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운정역부터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파주 운정 신도시 지구입니다. 지금 한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정 신도시 지구입니다. 지금 GTX 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시된 이 라인에 이제 여기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주변으로 보시면 운정 신도시가 이미 많이 지어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설역 주변으로는 지금 아파트 분양들이 지금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 후반대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운정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운정역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실 분들은 운정역으로 분양 소식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사실 좀 주변으로는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지금 베드타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 호재
교통 호재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산 킨텍스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산 킨텍스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마찬가지로 운정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역이 신설이 됩니다. 3호선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생기는 역인데요. 지금 킨텍스 전시장 근처로 생기는 지금 킨텍스역입니다. 자,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 위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우측으로 보시면 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주변 환경, 거주 환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킨텍스 정류장 근처 주변입니다. 자, 남쪽으로 보시면 이제 K컬처 밸리가 2021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항동 공공주택지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지역 호재들이 좀 산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킨텍스역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급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매매가도 2천만 원, 2,300만 원 정도의 그런 매매가 지금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운정과 지금 굉장히 비교할 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좀 눈여겨보시면 이쪽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쪽 분양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는 킨텍스 신규역 주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곡역입니다. 대곡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부지에 이제 대곡역과 이 일대를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지에 많은 수의 또 주택들이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이기 때문에 추후에 가장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대곡역 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곡역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고요. GTX A 노선 플러스 이제 소사역과 연결되는 소사대곡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호선이 추가가 되는 4개의 호선이 다니는 대곡역으로 변화를 하고요. 자,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곡역 세권 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 서울역과 삼성역을 지나서 죄송합니다. 우선 연신내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주택가로 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 주택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 이제 길 자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개미집이라고 하죠. 좀 일정치 않은 정비가 좀 잘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어떤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현재로서도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진입하셔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연신내역 세권입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곳을 임정활동을 통해서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이제 삼성역을 지나서 수서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수서역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주변에 많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서역 같은 경우는 남쪽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의 공공주택지구를 꼭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수서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하는 GTX가 들어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GTX 건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용인역, GTX 용인역입니다. 분당선 구성역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분당 GTX 용인역, 예정 용인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왼쪽으로
좀 보시면 이제 평탄한 그런 토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우측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저렴한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역 주변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주택과 토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역이죠. 동탄역입니다. 자, 동탄 신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탄 신도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신도시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녹지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이런 주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일자리도 풍부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가 상승, 분양가 대비 약 1억 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호재, 굉장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새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동탄역도 지금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주변 시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동탄역 주변 시세를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 이 GTX A 노선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GTX A 노선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GTX A 노선은 꾸준하게 지금 빠르게 좀 접근하셔서 어떤 교통 호재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부동산 투자를 지금 움직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GTX A 노선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빈 이사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들을 둘러봤고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명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또 어떤 똑똑한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 당산동 그리고 강서구 마곡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은 서울 3도심과 이제 마곡 도시개발이라는 큰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직장이 가까운 그런 위치를 어떻게 선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커다란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일지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동빈 이사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저희는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 살펴보면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2호선과 9호선 함께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서울의 중심권이라서 교통도 기대가 되는데 입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영등포 지역은 3도심으로 승격이 돼서 많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표시하는 이 지역이 이 당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보시면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임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싱글 뉴타운 같은 이런 뉴타운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리고 물레동 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개발 계획들도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그 지하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어떤 이런 교통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 기본이고요. 게다가 당산 근처가 좀 한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자, 영등포 역세권이나 물레동 일대 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영등포 지역은 원래 부도심이었다가 이제 도심으로 승격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금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보면 3도심을 한양, 도성, 그리고 강남,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까지 3개의 도심으로 지금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지역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정 구역도 확대해서 지정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등포 역세권 개발입니다. 영등포역 앞에는 이제 경인로가 있습니다. 경인로를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낙후된 저층 위주의 이제 상업시설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이제 핀테크 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어떤 고층 빌딩이라든지 하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일대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단지로 변모를 하게 될 그런 영등포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대선제분 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물레동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복합 산업 문화 거점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대선제분, 오래된 대선제분 부지를 다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제분 부지가 어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들고요. 자, 왼쪽에 있는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이 됩니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대선제분과 이 물레동 공공공지의 어떤 문화 산업 단지로서의 거점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대의 어떤 상업적인 이제 상가들의 어떤 이런 그 활성화가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그런 물레동 공공공지와 대선제분 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물레동 머시닝밸리, 물레동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물레동 머시닝밸리 같은 경우는 저층 1층 위주의 굉장히 오래된 5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된 그런 오래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철공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레동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추진이 조금 안 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1가부터 3가까지 통합 재개발을 또 추진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일대에 서울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레동 머시닝밸리도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개발을 이제 첫 삽을 뜨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공정률은 약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어떤 업무 보조적인 그런 단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등포 뉴타운 지구겠고요. 자, 신길 뉴타운은 주거 위주의 2만 세대 정도의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굉장히 큰 주거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지금 개발 계획이 되고 있는 두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영등포 지역에 전방위적으로 많은 개발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서부선이라든지 GTX B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선 등의 4개 노선이 영등포 지역에 추가로 들어오는 노선이 4개가 더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 신월-IC지와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역과 같이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잘 잡혀있는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되는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레동 도시재생 사업도 기대가 되고 뉴타운 소식에 또 교통 호재까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 영등포구 당산동 적절한 크기의 투룸종 가격이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 시세입니다. 지금 한 2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시세 상승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룸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이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대로는 이제 거의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에서 이제 2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체적으로는 2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건 거의 좀 희박한 그런 확률에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거의 이제 3, 4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보다는 조금 많이 실투자금 발생합니다. 1억 2천부터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수익률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저희 투룸 구조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빈 이사와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면 약 2억 6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마곡지구 하면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또 연구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입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마곡 산업단지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그런 아직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마곡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되는 이 지역이 마곡 산업단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입지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다니는 마곡 나루역 그리고 양천 향교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는 마곡역이라든지 이제 발산역이 자리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철도 라인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측에 서울식물원이 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서울식물원 위에 습지원, 호수공원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지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마곡 엠벨리 아파트라든지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또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마곡은요, 많은 이 개발과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데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개발 여지 어떨까요? 네, 마곡 도시개발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토지 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발표가 됐었고요. 자, 기업들의 입주만 남았습니다.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입주율을 50% 정도로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50%, 100% 입주율을 보이게 되면 이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로서의 지역 호재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곡 도시개발을 아직까지는 큰 지역 호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입니다. 지금 규모는 남부터미널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남쪽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서울 동쪽에 상봉이라든 동서울 터미널들이 있었지만 서쪽에는 이제 버스 터미널이 부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공항 버스 터미널이 생기면 이 서울 서쪽이라든지 하는 그리고 경기 부천이라든지 김포 주민들이 어떤 버스 이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지역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터미널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지어진다고 했는데요. 또 공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버스 이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25년 정도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오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또 어떤 고용 창출의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역 서쪽으로 의료문화 관광벨트 미라클 메디 특구가 조성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발산역 서쪽으로 김포공항이 있죠. 공항과 연계되어서 이제 의료 관광을 또 유치하는 그런 관광 벨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미라클 메디 특구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입지에서 보셨듯이 서울식물원이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곡 이대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발산역 앞에 있죠. 자,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아트센터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서울 식물원, 녹지 시설, 그리고 큰 대학병원 시설, 그리고 이런 큰 쇼핑 시설까지 입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생활 편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마곡지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려있고 또 수요가 몰릴 예정인 이 지역에서요. 저희가 9호선 신방화역 가까이에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이 주변에는 공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매매 시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신방화역 주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80만 원 그리고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세를 갖고 있고요. 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6%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에서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부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동민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 1부는 해외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소액 핵심 투자 지역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일정 그리고 장소와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이사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민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또 전화가 곤란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고요.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의 이정원 팀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쪽집게처럼 좋은 부동산만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동산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강남 3구이자 1, 2인 가구들의 밀집도가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등포 하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질 만큼 공적 자금이 이곳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많은 호재들이 현재 진행 중이면서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주택의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통팔달 교통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기 신도시로서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 성남시 판교 인근의 다세대 주택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친환경의 습세권을 자랑하는 곳이면서 서판교 쪽을 알아볼 텐데 동판교 쪽에 비해 같은 평형대의 금액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변의 테크노밸리의 호재로 인해서 많은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의 호재로 자리 잡고 있는 굵직한 정부의 정책이 있는 만큼 투자 및 실거주 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남 3구인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2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로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종환 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하고 계신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1인 가구 분들을 위한 오피스텔에 좀 주목을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많은 전문가에서 다뤄질 만큼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영등포는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에 이어서 다음으로 최상위의 건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풍부한 직장인 수요들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투자 가치에 가능하다는 점 우선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거리, 국회의사당 9호선 국회의사당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방의 신길역도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시고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할 만큼 명실상부한 여의도에 임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5호선은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거주하는 임차인 분들이 여의도, 광화문 공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9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임대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같은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다양한 교통의 노선의 직결지일 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코스트코, 빅마켓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대형 마트와 복합몰을 이용하시는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몰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업무단지로 입출입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차량 5분 내로 차량 이동이 5분 내이고요. 서쪽 마곡 산업단지, 강 건너 상암 DMC,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상암, 여의도, 용산 모두 계속해서 직장인 인구가 증대되는 곳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곳이면서 각각의 업무단지마다 16만 명에서 25만 명에 이르는 업무 직군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 5중 6중에 겹쳐서 업무 단지의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만 봤을 때도 100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이자 생활의 인프라, 업무지구의 접근성에 비해서 지역이 여전히 노후화가 심한데요. 그래서 정부의 도시환경
친환경 정비 사업에 이곳 영등포에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공적 자금이 그만큼 많이 투자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에서도 해당 건물 오피스텔 인근은 매년 계속해서 시시각각 그 변화가 보일 만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해갈 지역이면서 변화의 시세 반영이 확실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과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여의도를 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직장인분들이 많이 이곳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주목을 이렇게 많이 받는 데에는 입지 조건 이외에도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제무뽑기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되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의 정체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하화,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중인데요. 바로 제무뽑기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위쪽에는 신월 IC로부터 목동교를 지나 여의도로 들어가게 되는 도로가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요. 바로 제무뽑기 1 지하사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미면서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를 하고 녹지 공간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상수 정체 지역인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또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근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의 목적이 정체 해소와 더불어 이곳의 교통을 원활해 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의 도시재생 사업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의도로 바로 건너편 이 지역은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 정비 효과를 상당히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 몇 년간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5, 6억 원에서 10억 원대를 경신하는 초고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꼭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의 개발이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H브랜드 건설사의 유명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안산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영등포역을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추후 신안산선 연장으로 인해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웬만한 수도권 중심지의 업무 수요를 모두 받는 교통의 허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또한 국제금융 도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갖춰가는 만큼 많은 호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의 IFC몰의 2배의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이 입점하게 되겠고요. 두 동의 오피스 타워가 화려한 외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도시 파크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MBC 옛사옥 용지에도 49층의 초고층 복합 건물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여의도의 개발이 잠정적으로 보류에 든 상태이긴 하지만 비록 이미 서울시에서도 여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만큼 국가 계획상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하느냐는 그 시기가 문제라고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요즘 그린라이프 많이 중시를 하시잖아요. 녹지도 더 많이 계획적으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도시재생 사업뿐 아니라 공적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1인 가구분들이 좀 거주할 만한 오피스텔은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주변 시세를 알아보면요. 매매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세 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시는 만큼 실투자 금액이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임대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수입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능하셔서 실투자 금액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변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인데요. 서판교와 청계, 판교 IC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에서 확인할 거고요. 저희가 살펴볼 유형은 3룸 구조의 공동주택입니다. 시세는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예상되네요. 자, 성공적인 2기 신도시로 불리우는 경기도 성남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과 일단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에 주목해 주시는 이유, 일단 입지로 확인해 볼게요. 네. 2기 신도시로서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고요. 그중에서도 서판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는 물론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에 비해 주택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본 주택의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 2종 등만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하고 있고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본 주택 주변에는 가죽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 등과 같이 여가 활동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는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교통망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근 시간이 약 5분 내로 가능한 이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한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중동 하면 서판교 쪽은 전월세 주택의 전월세 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판교 쪽에 한번 거주를 하시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그만큼 이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주택의 앞쪽에는 운중천이 또 흐르고 있고요. 뒤쪽에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습세권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를 먼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한번 거주를 하면 이동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의 가치가 높다고 하셨어요. 또 이곳의 집가를 끌어올릴 만한 소식들도 기다리고 있죠? 네. 첫 번째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밸리의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성남시의 땅값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해 빠른 개발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매출 79조 원에 종사자 숫자만 7만 5천여 명에 달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는 이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이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4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상 종사자 수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500여 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 되면서 예상 종사자 수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총 예상 종사자 숫자들만 봐도 15만 명에 이르게 되는 만큼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성남시 일대 모든 분들이 주민분들이 찾을 만큼 유명한 지역으로서 지역 가치를 더욱 올리고 있고요.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세권을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에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 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서울대를 매년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아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 학군에 버금가는 학세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곳에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은 만큼 생활의 만족도 또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하방 경직성을 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도 들리는데요. 월고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 시흥 월곶에서부터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역은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인천 월곶에서 판교까지의 이동 시간이 30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서판교역의 연장으로 판교역에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서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교통의 편리성을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의 월판선의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의 효과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 서남부의 광역 교통망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요. 철도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 취락지구라서 토지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곳의 3룸 공동주택의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주변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매매가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세 시 4억 7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투자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수입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되시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 명문 학군들이 자랑하는 학세권,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 취락지구의 용도지구로서 높은 토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24년에 월판선 개통의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면서 제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는 만큼 주변의 생활 인프라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되는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실거주와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한 청계산의 판교공원의 숲세권까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이 쉬운 교통망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전략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특히나 높은 지역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저희 주변의 3룸 공동주택을 들여다봤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원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자리인데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02-3153-2668 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주말에 시간 내셔서 일요일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이정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주세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